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주식 채널의 아이입니다.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공시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제가 전에 2주간, 한 3주간 정도 영상을 올리지 않았었는데요. 올리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미 전에 영상들에서 너무 많은 얘기들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그런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바뀌지 않았어요, 사실.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동일하게 흘러가지만 주가는 조금 오르락 내리락 했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멘탈이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이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갖고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를 제가 이제 진행할 때 처음 말씀드렸던 라인이 이제 7,700원 라인에서 이제 처음 매수를 진행했죠. 여기 때 한번 크게 빠지고 이때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9,000원 라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공시가 떴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밀리면서 매각 연기되면서 이 기대 심리로 인해서 조금 떨어질 때 이럴 때 심리적으로 위축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상 연기가 된다 하더라도 매각은 뜨는 거고 이 매각을 보고 들어갔으면 그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린다. 어쨌든 끝은 본다라는 마인드로 홀딩하고 계셨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뭐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되는 것들을 영상을 보시면서 좀 위로가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지 홀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흔들릴 때는 다시 한번 좀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한번 크게 떨어지면서 주가가 한번 큰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럴 때에는 다시 한번 제가 갖고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신이 생기고 어, 어, 이런 뇌동매매가 조금 줄어듭니다, 확실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영상을 좀 3주간 올리지 않았던 이유는 단지 그 이유다.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다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었고 그거에 있어서 변화하거나 꼬이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매각이 갑자기 결렬되거나 아니면 DIC 소송이 지거나 아니면 두산마켓에서 현금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영상을 안 올렸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 말씀드릴 부분 빠르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음,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공시고요. 매각 금액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8,500억이면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이 금액에서 일단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당사는 이 결의로 두산 인프라코어가 현재 영위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일부 자산, 부채, 인력, 계약 관계를 대상 회사로부터 분리한 뒤 이하 커버아웃 거래. 이 커버아웃 거래랑 결국은 인적 분할한다는 거죠. 분할 합병을 진행한 뒤 거래 이후 당사가 보유하는 대상 회사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스파 계약 체결을 먼저 하였는데 사실 분할 합병이 먼저예요. 분할 합병을 하고 나서 매각 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데 매각 계약 체결만 먼저 했습니다. 사실 이례적인 거예요, 이게. 아니, 왜 이렇게 매각계약 체결만 먼저 하고 분할합병 공시를 좀 미룰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당장에 이 두산중공업과 두산바켓의 이 지분 비율, 특히나 그 합병 비율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 들어요. 어, 그래서 두산바켓이 현재 좀 주가대가 조금 부담스럽죠, 합병하기에.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이 두산바켓의 지분을 합병하기에는 당장에 현금적으로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조금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차차 두고 봐야 알겠지만 사실 그렇다고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분할 비율 뭐 조금 문제 된다고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간에 이 분할 합병은 진행할 것이다. 대신
분할 합병이 나올 때까지, 분할 합병 공시가 나올 때까지 두산 마켓은 일단은 건드리지 말자. 괜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현금 배당에 대한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두산 마켓은,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좀 차트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IC 소송에 관한 얘기가 나오네요. DIC 소송은 특별 면책의 내용에 따라 조건부로 대상 회사의 자금 조달 등에 참여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DIC 소송은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2달 전, 3달 전의 영상들을 보시면 그 DIC 소송과 관련돼서 대법원 판결이 두산 쪽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논리 근거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결과적으로 승소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승소가 나와도 결과적으로 이 2심 판결을 갖고 FI 측에서는 또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얘네 입장에서는 합의를 원한다. 합의를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어찌든 간에 DIC 소송을 상장시켜줘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런 그 2달 전, 3달 전에 그런 분석들을 끝내고 제가 이제 이 DIC 소송은 결과적으로 이건 악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DIC 소송은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시장에서 악재로 판단돼서 지금 주가대가 형성된다고 생각한다면, 눌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 DIC 소송이 승소 판결이 나오고 FI 측 그런 부분들이 관계가 제일 좋아지면서 나올 수 있는 상승 부분은 사실 두산 지주사였습니다. 그래서 두산 지주사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었고요. 그때 이 DIC 소송 승소 판결 이후에 한 30% 정도 저가 대비 한 3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지주사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용이 나왔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공시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두 가지고요. 일단 8,500억에 매각이 되었다. 그리고 분할 합병 진행하고 매각을 한다. 그리고 DIC 소송은 이렇게 진행할 거다. 라는 부분 세 가지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이 분할 비율 산정과 분할 합병 산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분할 비율 산정되고 분할 합병 산정될 때까지는 두산 마켓은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다. 왜냐? 얘네 쪽에서 어떻게든 누르려고 할 거니까. 그래서 만약 상승한다, 우리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도 큰 상승은 아직까지 나올 가능성이 적다라는 부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한번 제가 이 매각과 관련돼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 매각 공시는 사실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중공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겁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특히나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서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매수 들어갔던 라인이 이제 7,300원 라인에서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한번 매도를 쳤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저점 대비해서 들어갔었는데 소액으로, 이번에 여러분들이 월요일장을 일단 중요시 여겨서 봐야 돼요. 월요일장에 시가에서 9,500원 갭 상승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9,500원 갭 상승이 나오고 시작을 해야지 1,5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1,500원까지 가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9,500원에서 시가 출발하는 거 확인하고 9,400원에서 9,500원 사이에서 시가 출발하는 갭 상승 띄우고 시작하는 거 확인하고 1,500원에서 매도 칠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 라인에서 중간중간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 특히나 여기 9,900원 라인 여기에서 만약 한번 조금 눌림이 생긴다, 그렇다면 분할 매도를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1,500원 라인에서 매도를 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렇게 라인을 긋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산 인프라코어는 단기적으로 일단 이렇게 해서 월요일장에는 매도를 한다는 포지션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한 물량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갖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단기적으로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12,500원 밑에 라인에서 매수를 진행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고 여기 구간이 있대 또 제가 12,500원 밑에 라인 여기 구간보다는 여기 구간에서 11,500원과 만원 사이에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번씩 이제 매수 구간을 줬는데 이때 이제 매수 들어간 사람들은 좀 안정적으로 이번 기회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손절한다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은 절대 손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매수 구간까지 지금 들어왔어요. 이미 매수 구간과 근접한 상황에서 손절을 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손절하고 나오면 바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참고해 주시고 지금 당장에서 이 구간 제가 이때부터 좀 매도 치라고 분할 매도 치는 게 좋다고 반등 나올 때보다 분할 매도 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을 때까지 계속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차라리 이번에 11,500원 밑으로 한번 떨어질 때는 매수 진행하시고 13,000원대까지 올라갈 때는 분할 매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이런 전략을 좀 바꿔가면서 판단을 좀 낮추는 과정을 좀 필요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두산 지주사 얘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중공업은 일단은 11,500원 밑에 라인에서 매수 진행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두산 인프라코 메가카 관련돼서 다음 주 중으로 한번 조금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13,3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으로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산 지주사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어요. 어, 최근 들어서 지주사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지주사에 대한 그 평가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두산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주 그 회사 자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자회사들의 가치를 얼마만큼으로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지주사의 가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지주사의 가치는 자회사들의 할인 예를 들어 한 70%, 80%를 할인한 가격으로 이걸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올바르냐, 이게 저평가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두산 같은 경우에는 재무 구조까지 안 좋아 버리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할인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 구조에 있어서 조금 더 재무 구조에 있어서 이게 만약에 변화가 일으킨다, 괜찮아진다라는 인식이 딱 드는 순간부터는 주가는 급등이 나올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재무 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지주사 특징상 자회사의 그 특정 지분 가치를 할인을 굉장히 많이 쳐놨어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다른 지주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지주사들 최근 들어서는 좀 리레이팅 된다는 그 기조도 보이고 있거든요. 하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신고가 라인까지도 올라갔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하나, LS 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 있어요. 저점 대비해서. 지금 지주사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 리레이팅 되고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두산은 재무 구조 때문에 이게 성과를 못 보이고 있다. 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이 DIC 소송이래. 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과 관련된 3조 자구안 체결에 관련된 이슈가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 저점 대비해서 고점 수익률을 봤을 때는 두산이 굉장히 지금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어,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격대도 단기적으로 저점 라인이 있기 때문에 15,000원에서 55,000원 아래 구간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두산 파켓 보도록 할게요. 파켓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연기금이 계속해서 팔고 있어요. 연기금이 계속해서 팔고 있다는 그런 구간 때문에 지금 크게 올라가지 못했어요.
1월 27일 날 한번 급반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두산 마켓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팔았습니다, 여기에서. 1월 26일 날 이날 사실 멘탈이 좀 나갔는데 매수 안 하고 참길 잘했어요. 1월 26일 날 전량 이제 매도를 치고 1월 27일 날 오르는 걸 보면서 땅에, 그러니까 맨땅에 머리를 한 5번 정도 박으면서 하루만 참을 걸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음날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고 조금 위로는 됐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장기적으로 두산 마켓은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수급적으로는 지금 눌리고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때는 아직 안 들어가고 확실한 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두산 마켓에서 조금 걸리는 것까지가 두 가지입니다. 다른 건 다 좋아요. 두 가지가 걸려요. 연기금 매도, 그리고 현금 매당. 저는 일단은 배당 이거 다 먹을 수 있는데, 배당이 나온다고 공시가 뜨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생각했던 3%보다 높은 배당 금액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주가는 그만큼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10% 배당 공시가 떠요. 그러면 7%만큼 시세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당이 높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같은 생각이라면 단기간에 2월 11일이 이제 이사의 결의일이거든요. 이 전에는 한번 좀 피해 계셔야 돼요. 음, 그런 부분들은 일단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인적 분할 공시가 떠야 된다. 인적 분할 공시가 떠야지 이 분할 비율 산정이 마무리가 돼야지 두산마켓에서 명기금 매도가 이제 좀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가 해소가 되면 두산마켓은 그냥 날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두산마켓은 딱 그 두 가지가 해소되는 순간에 크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참고해 주시면 되고, 두산 그룹사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룹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굉장히 좀 뼈와 살을 분리해서 먹으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 여러분들께도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는 내용 여러분들 꼭 공부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제가 말하는 게 모든 게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도 의심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셔서 조금 틀린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런 시간 가지면 저도 좋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